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 재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무려 1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작해서 오후 8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맞는 것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11시간이 걸렸냐. 우선 검찰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설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문이 자꾸 나오기 때문인데, 자, 검찰이 설명한 부분은 첫째, 뭐 짜장면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자택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그 다음에 딸이 있었다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한 중년 부인과 그 젊은 여성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부인과 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그 압수수색하러 나갔던 그 수사관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나 뭐 이런 그 의문이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점심 식사 하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해명이고 뭐 일단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사실은 그 검찰에서 나간 팀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러면 뭐 식사 같이 안 하시면 우리도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수사팀이 그러면 같이 시켜서 먹자 했는데 그게 짜장면은 아니고 한식을 시켜서 같이 먹고 계산은 각자 했노라 하는 것이 서울지검의 중앙지검의 설명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이 아파트가 46평인데 46평형이면 보통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먹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검찰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면 이 보통 한두 시간 걸리는 것을 11시간까지 걸렸으니까 이런저런 억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피의사실 공표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한 9시쯤이죠, 오전. 집행하려고 하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이 변호인 입회하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압수수색을 초반에 진행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2명이 와서 입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각 언론에 따라서 전부 다 보도한 내용이 다릅니다. 뭐냐면 그 안에 금고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고가 발견이 됐는데 이 금고를 열어달라 그랬더니 못 열겠다라고 조국 장관의 부인이 얘기를 해서 뭐 그러면 열쇠업자를 불러서라도 우리가 열겠다라고 해서 열쇠업자가 그 집에 들어갔다. 그 들어가는 걸 어느 주민이 보고, 그 이제 주민하고 열쇠업자는 알지 않겠습니까? 보고 열쇠업자한테 물었다는 겁니까? 저기 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열쇠를 금고를 뭐 따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다 하고 어느 주민이 그 자리에 있는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건 사실이냐? 그래서 한때 금고 개방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거부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쇠업자를 불렀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 새벽 보도에 MBC에서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출처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지 무슨 소식통이 한 건지 누가 본 건지 뭐 주민이 제보를 했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하여튼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기사를 쓰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써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자료를 확 본 것 아니냐 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 MBC에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서 지금 이 기사를 쓴 것인지 그게 명확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금고 비밀번호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좀 불투명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MBC는 오늘 새벽 6시 조금 넘은 그 시간에 이런 보도를 한 것이고요. 문화일보는 그거보다 좀 취재할 시간이 좀 있었겠죠. 근데 문화일보는 이제 그 점심시간쯤에 나오니까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자, 가지고 나온 거는 기자들이 다 봤습니다. 사진도 찍혔고. 근데 이만한 원래 그 압수수색 할 때 들고 나오는 그 파란 박스 있죠. 그 박스로 2개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금고를 통째로 압수했다면 그러면 그 2박스로 안 되겠죠. 그런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압수했다면 저는 2박스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느냐. 주로 압수한 물품은 주로 서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도 또 알려졌답니다. 분명하지 자신은 없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보통의 경우에 자,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2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2번. 그러면 보통의 압수수색은 이 자택 압수수색입니다. 보통의 압수수색은 거의 자동적으로 자택과 자동차 이거는 거의 자동적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대개 자택의 범위 내에 들어가서 만약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면 자동차는 당연히 청구한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대상에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금고를 혹시 기록하지 않아서 금고 때문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업자는 아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또 이 또한 아니고 어느 주민이 제보해서 열쇠업자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것도 검찰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뭐 이런 것까지 뭐 굳이 검찰이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고설은 그럼 어떠냐? 금고는 그 집에 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금고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 뭐 대개의 경우 금고는 집에 없죠. 금고라는 게 뭐 요만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거운, 그러니까 어떤 절도범이 들어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얘기, 그 정도 크기의 것을 대개 금고라고 하니까 금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고 때문에 한 번 더 영장을 받았을 가능성, 그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 또 한 번의 추가 영장은 무엇 때문인가? MBC는 자동차 압수수색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는 대개의 경우 자동적으로 자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얘기를 하면 또 하나는 뭐겠느냐? 이거는 이제 요것도 추측입니다. 요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안방 뭐 이런저런 거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은 거 그것이 금고 외에 또 하나 발견된 것 아니냐 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물건이 하나 발견된 것 아니냐. 그리고 안방이나 뭐 이런 데 아닌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들이 이거는 압수수색 대상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검찰이 그걸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이의를 접수를 해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든 뭐 금고든 그러니까 2번을 추가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금고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고 쳐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외의 물건, 처음에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 이런 것이 발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어제 11시간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이 허탕친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4시쯤에 사실은 검찰 차량이 추가로 또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도 뭐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거나 아니면 뭔가 압수수색한 물건을 나르러 차량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도 또 거의 4시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뭐 또 한 번에 무슨 갈등이 있었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튜브에서는 금고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누구도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해봐서 저희는 이렇게 기사를 썼을 때 이건 굉장히 자신 있게 쓴 기사구나, 또는 출처가 명확한 기사구나, 이런 거 저런 거를 조금은 이렇게 남들보다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MBC 보도나 문화일보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쓴 기사는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부분은 추가로 더 규명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1시간이라는 것을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라서, 자, 변호사 입회시키느냐고 시간 좀 늦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을 추가로 발부받느냐고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다 따진다면 11시간 부분이,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하고 11시간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은 깁니다. 11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도 또 추정컨대 그 검찰과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사이에 뭐 압수수색 대상이냐 아니냐, 또는 변호인과 수사팀 간에 이것도 압수수색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뭐 법리 논쟁을 벌인다든가, 또는 뭐 하여튼 의견 차이가 있었던가,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데도 제법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이 11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46평짜리 아파트 그거 뭐 사실 뭐 숨기려고 한다면 숨기는 거, 어디에 숨기는 거 뭐 이거 압수수색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 그렇지 않고 무려 11시간씩이나, 아마 이게 거의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시간씩이나 그 아파트 46평짜리 압수수색하는데 11시간 걸렸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아마 11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 이거에 대해서 그 현장 기자들이 보다 더 추가 취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방배동 자택에서 정말 새로운 증거 자료가 발견됐다면 그것 또한 조국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재라는 것이 의외의 단서를 잡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자 경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왜 11시간이냐, 이 검찰 설명만 믿지 말고 사실은 추가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